안녕하십니까, 삼손입니다. 2021년 7월 16일입니다. 요즘 대선 분위기와 맞물려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원자력에 대한 현 정부 일부 인사들의 태도의 변화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건 현 정부의 불합리한 에너지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진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가 반영된 주식시장에서는 원자력 관련주로 분류되는 몇몇 회사의 주가가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과일 양상도 보이는데요. 시장은 항상 옳다라는 말이 있지만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에서 차분히 시장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자력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먼저 원자력 관련 대내외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슬로베니아의 원자력 관련 기자재 공급 뉴스입니다. 최근 규모는 크지 않지만 2차 기기의 냉각 설비의 공급을 위한 수주가 이루어졌다는 보도입니다. 이 계약이 향후 큰 수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긍정적인 행보라 판단됩니다. 한편 원전업계의 수건 중 하나였던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가 드디어 나왔다는 뉴스입니다. 시운전 기간이 길어지면서 사업비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원전 가동이 지연되면서 그 손실액도 천문학적인 숫자로 늘어난 상태인데요. 1년이 넘도록 이유 없이 지연되어 왔던 운영 허가가 이제야 나온 것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당연히 신한울 2호기 운영 허가도 하루속히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세울발전소 시운전도 공기에 맞춰 이루어져야 할 터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이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그리고 과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라봅니다. 현 정부의 정책 추진의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여당의 대표가 소형 원자로 추진 필요성에 대한 언급도 했다고 합니다. 싫든 좋든 탄소 중립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원자력의 활용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늦게나마 깨달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트럭에도 싣고 다니는 초소형 원자로도 곧 상용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중국이 곧 세계 최초로 SMR을 상용화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착수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꾸준히 SMR을 개발하여 2028년 표준 설계 인가와 인허가를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렇듯 최근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소형 원자로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늘은 소형 원자로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아시는 내용이겠으나 최근 많이 회자되고 있는 SMR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소형 원자로, 즉 스몰 사이즈의 원자로를 의미합니다. IAEA에서 정의한 바에 따르면 300MW 일렉트론 이하 규모의 원자로를 소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구분해보면 1000MW 일렉트론 이상의 원자로는 대형, 300에서 1000MW까지의 원자로는 중형, 300MW 이하의 원자로는 소형입니다. 더 작게로는 300MW 일렉트론 이하는 초소형 원자로라 하고 1MW 이하급은 우주형 원자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의 표준으로 삼고 있는 대형 원자로가 1400MW 일렉트론이므로 5분의 1 크기보다 더 작은 원자로를 말하는 것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재 원자력 연구소가 설계하고 인증받은 스마트 원자로가 100MW 일렉트론 용량이니 대형 원자로인 APWR에 비하면 약 15분의 1의 크기에 해당하는 것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모듈라입니다. 기성품이라 이해하시면 되는 개념인데요.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필요로 하는 곳에 배달하여 설치하는 원자로를 의미합니다. 건축에서도 모듈라 공법을 이용 대부분의 건축 과정을 팩토리에서 진행하고 현장에 가져와 설치하는 건물도 있다고 합니다. 소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선 용도가 다양합니다. 선박에서 동력원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담수화 설비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전력망 규모가 적은 나라에서 그리드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소형 원자로를 필요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작기 때문에 그리고 모듈화하여 일체형으로 만들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표준화를 통해 그리고 반복적인 설계와 공급을 통해 경제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단위 용량당 비용은 대형 원자로보다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표준화된 설계를 통해 그리고 반복적으로 설치가 이루어진다면 그 경제성은 향상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안전성과 경제성과 관련한 특징은 뒷부분에서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소형 원자로가 그 구조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개념인 것은 아니고요.
대형 원자로의 각 독립된 계통, 즉 원자로 냉각제 계통, 그리고 가압기, 증기발생기, 펌프 등의 설비들을 하나의 통 속에 일체화하여 설계한다는 개념입니다. 오른쪽 그림이 EDF에서 제시하는 SMR의 모습입니다. 해당 통 용기 속에 원자로 등 모든 설비가 일체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SMR격인 스마트 원자로의 모습입니다. 같은 개념으로 모든 설비가 하나의 통 안에 일체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SMR이 대형 원전에 비해 안전성이 향상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통 안에 일체로 배치되기 때문에 각 설비를 연결하는 배관이 없습니다. 배관이 없으니 배관 파손도 없겠죠. 현재 대형 원자로 사고 분석에서 가장 사고의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게 원자로 냉각제 계통 배관 파단입니다. 또한 작은 규모로 설계하다 보니 자연순환에 의한 냉각만으로도 충분히 냉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풀 속에 원자로를 배치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는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해도 자연 대류에 의한 냉각으로 심각한 상태까지 가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냉각수가 고갈되어도 공기순환에 의한 냉각으로도 냉각 기능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낮은 출력 밀도의 특징도 안전성을 설명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경제성에 대해서도 장점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선 계통이 간단해지면서 제작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고요. 표준화된 설계와 반복적인 해당 설계의 적용으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장에서 제작되어 현장 설치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체 공사기간이 짧아지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단일 원자로를 설치하는 비용이 대형 원자로에 비해 낮기 때문에 해당 원자로를 설치하는 오너, 즉 구매자의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다만 단위 용량, 즉 1kWh당 비용은 현재로서는 대형에 비해 훨씬 비싼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상용화까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조금 남아 있어 보입니다. 우선 세계적으로 SMR을 상용화하여 설치한 예가 없습니다. 원전 산업계에서는 현재의 추세로 약 10년 후쯤 첫 번째 상용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원자력 연구소에서 스마트 원자로라는 SMR을 설계하고 제작하여 세계 최초로 설계 인증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기술의 선점 기회를 놓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요. 현재는 미국에서 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아시다시피 뉴스케일이 가장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합니다.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SMR들입니다. 한국의 스마트 원자로가 있고요. 미국 뉴스케일사가 추진하는 SMR이 있습니다. 2020년 설계 인가가 났고요. 2029년 상용화가 그 목표입니다. 빌 게이츠가 투자하여 화제가 된 나트륨 원자로가 있습니다. 이 원자로는 나트륨을 냉각제로 사용하여 매우 높은 온도까지 승운이 가능한 원자로입니다. 용융염을 가열하여 에너지 저장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인데요. 2027년 실증이 목표입니다. 엑스에너지사가 개발하고 있는 XE1000 원자로도 있습니다. 헬륨가스를 냉각제로 사용하는 것으로 매우 고온으로 운전이 됩니다. 이러한 고온을 활용하여 물의 열분해를 통해 수소 생산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역시 2027년에 실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SMR 프로젝트가 세계 이곳저곳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우리의 스마트 원자로를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내용인즉 구체적으로 용량이 330MW 써말이고 전기 출력으로는 100MW 일렉트론입니다. 계통의 단순화, 기기의 모듈화, 공사기간의 단축과 높은 적용성 등을 근거로 경제적인 특징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유 안전성, 피동형 안전설비 등으로 안전성도 향상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료는 5웨이트%의 이산화 우라늄을 사용하고 2012년에 세계 최초로 설계 인증을 받았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소형 원자로들은 아직 개발 단계에 있으며 설계 인증은 받았다 하더라도 아직 상용화한 사례가 없어서 업계에서는 상용화까지 10년 정도는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돼봐야 된 것이라 할 수 있으니 실제로 상용화까지는 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현 정부가 어찌되었건 막무가내식 탈원전 기조에서 다소 벗어나 소형 원자로 개발을 지원한다고 하니 일단 긍정적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소형 원자로는 여전히 가야 할 길이 있는 거고요. 당장 활용 가능한 원자로인 대형 원자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거두어야 합니다.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 심사하는 사람들은 우선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하고 건설 허가가 유보된 신한울 3, 4호기 공사부터 재개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체코 원전 수출을 위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테고 향후 미국과 협력하여 수출을 추진한다고 했으니 사우디 등 중동 그리고 체코 등 동유럽권의 원전 건설을 수주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병행하여 소형 원자로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될 일입니다. 그 개발 방법도 완전히 원점에서 시작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으며 기왕 설계 인증한 원자로 스마트가 있으니 이를 중심으로 세계 시장을 노크하는 노력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원전을 활용한 탄소 중립을 이루어낸다면 국가 안보와 세계 선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원자력 정책이 수정되고 기대되는 바대로 국내 원전 신규 건설과 수출이 진행된다고 볼 때 가장 큰 수혜는 결국 장비 제조업체인 두산중공업, 설계업체인 한전기술, 그리고 총괄하여 컨소시엄을 진두지휘하게 될 한국전력 등에게 돌아갈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비 등을 담당하는 한전 KPS도 관심의 대상이라 하겠습니다. 단순히 테마로 묶여 널뛰기 장세를 연출하는 여타 몇몇 종목을 보면서 생각되어지는 것은 해당 종목들이 모두 원전 관련하여 수혜를 볼 종목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옥과 석을 가리는 노력도 함께 경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소형 원자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손이었습니다.